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안녕하세요 언니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이번 여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워지면 기온차 때문에 감기도 걸리기 쉬우니 우리 감기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재밌게 들으러 고고. 언니의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기어들의 About Time. God, listen. Yo,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d, listen.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4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5월 3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도시개미님입니다. 언니들, 롱디를 잘하는 법이 있을까요? 제가 단거리 연애였다가 이직하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로 바뀔 것 같은데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걱정이 많아요. 우리의 연애도 관계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듣고 왔는데 이렇게 단거리였다가 장거리가 되면 정말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단거리였을 때는 자주 만날 수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표현도 많이 해줄 수 있고 한데 장거리가 되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고 각자 할 일 하느라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장거리가 되면 좋은 점은 이제 각자의 할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고 각자의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각자의 시간에 충실해지는 만큼 뭐 만나기도 쉽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장거리가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표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NS를 통하든 전화를 하든 영상통화를 하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최대한 그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꾸준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 상대방도 계속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 느끼면서 확신을 계속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연락을 많이 자주 하면서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갈림길에서 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왜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거지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애인의 직업상 출장도 많이 다니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야근도 많이 해서 얼굴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은 너무 퍼석한 얼굴이고 피곤한 기색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삭막한 일상에서 한 줄기 단비 같은데 애인에게 있어서는 삭막한 일상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저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는 말도 이젠 괜찮아 보이지 않고 저의 작은 투정도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서 사랑하기에 이별해야 하나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사연자분께서 혼자 많이 끙끙 앓으셨던 것 같네요.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자면 한 달에 한 번 볼 때 그때만이라도 이렇게 뭐 홈데이트를 하거나 뭐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걸 하면서 삭막했던 일상을 좀 더 활력이 넘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요리도 같이 해보거나 애인이 좋아할 만한 걸 시도를 해보면서 애인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는데도 난 좀 힘들어, 좀 쉬면 안 될까? 나는 지금 기력이 없어서 좀만 잘래, 이렇게 하는 말이 온다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사연자분과 그 애인분도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를 만날 기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애인이 좋아할 만한 걸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분이 최대한이면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음악 듣고 다음 코너로 올게요. 크러쉬의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이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이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5월 3주차의 띵동은 2024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 정보 소식입니다. 이전에 전해드린 소식을 들은 언니들이라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 퍼레이드 행진이 서울 을지로 입구역 인근 남대문로와 종강역 근처 우정국로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게 되면서 주최 쪽은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는데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향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퀴어 문화축제 일정 및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선 서울 퀴어 퍼레이드, 한국 퀴어 영화제, 국제 강연회 등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예스 퀴어라는 슬로건을 건 올해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2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경찰과 조율해 장소를 선정했다며 올해도 하루 15만 명 정도가 퍼레이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퀴어 영화제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OTT 플랫폼 퍼플레이에서, 오프라인은 6월 15일과 16일 서울 서대문구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총 4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퀴어 문화축제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시민청,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박물관에 대관 신청을 했으나 모두 4차례 불허당했다며 우리 퀴어들은 거절한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4번을 거절해도 축제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서울시 운영시설이 연이어 퀴어 문화축제 관련 토론 강연회 대관을 불허하자 성소수자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퀴어들에겐 명절이라 불리는 퀴어 문화축제가 이제 코앞으로 찾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부디 모두가 뜨거운 퀴어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5월 3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3주차 퀴어들의 어바웃 타임의 주연입니다. 전 요즘 퇴근 후 하늘을 보는 즐거움에 지내고 있어요. 파란 하늘을 어느새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보다 보면 마음 한구석도 따뜻해지거든요. 다들 바빠서 하늘 볼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언니들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친 오늘 하루를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레즈파를 듣고 있는 언니,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주연,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3주차 방송 퀴어들의 어바웃 타임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퀴어 인생 고달프다. 어디 내외 한몸 기댈 곳 없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퀴어로 살기엔 더더욱 힘든 세상.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퀴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인생 상담소. 언니들의 기대감이 가득한 인생 상담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퀴어로 살기 힘든 세상, 퀴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인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애인이랑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애인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서운할 때가 있답니다. 애인은 표현을 하려고 애쓴다고 하는데 충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서운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연인 사이에서
표현의 중요성은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든 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인생 상담소 첫 상담부터 할 얘기가 많아지네요. 오늘 또 같이 얘기해 주실 하르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로 상대방이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저는 표현을 좀 덜 하는 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네, 항상 거의 저보다 표현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제가 막 간지러운 표현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하지만 그건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원래는 표현하는 걸 별로 즐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네.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조금 더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할 때 그러면은 조금 더 알겠다, 내가 내 선에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은 더 하는데, 이게 사람이 표현이 잘 없는 사람이면은 그 표현이 안 익숙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되게 어려워서 이 경우에는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표현이 네. 많은 상대방이 약간 그건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막 그 표현을 너무 막 쏟아부어도 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네. 어느 정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 표현에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맞아요. 네. 많이 어색해 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너의 표현까지는 지금 당장 바라진 않을게.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표현할게 하면서 좀 길게 노출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통 뭐 어학연수 가는 것도 네. 그 환경에서 계속해서 그 외국어를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외국어가 좀 잘 나오잖아요. 네, 그쵸. 똑같은 거예요. 환경을 표현 많이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려요. 계속 표현을 많이 해주면서, 근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계속 표현을 많이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는 이렇게 표현이 많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 이걸 좀 느끼게 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튀어나와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약간 노출을 많이 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표현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이제 조금씩 표현도 하면서 맞아요. 이제 그게 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제가 표현이 많은 편이고 이제 애인이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약간 여기 사연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네. 계속 표현을 해주고 하니까 늘어요? 네, 늘더라고요. 늘면서 나 이런 적 없었는데 내가 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저랑 얘기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다 진심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많이 좋아해줘야지 지속이 가능해요. 조금씩. 맞아요. 근데 한 번 했다고 계속 그게 잘 되는 건 아니고 한 번 하고 나면은 초반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좀 현타가 와요. 좀 한동안 현타가 좀 올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만큼의 표현이 있다면 네. 한 해봤자 5 정도 표현하던 사람이 한 10 정도 했다. 이미 거기서도 나는 2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상대방은 100을 하더라도 나는 10밖에 안 돼서 사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쵸. 나한테는 2배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냥 옆에서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냥 잘했다기보다는 내가 그 표현 많은 분께서 되게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되게 막 행복해하는 걸 보여주면 너무 행복해하네. 근데 이 표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스스로는 현타를 느끼겠지만 그거를 나는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히 더 우끄러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좀 냅두고 그냥 스스로만 행복해하는 걸 보여주면은 조금씩 이것도 괜찮나?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나만 부끄럽고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린다거나 그냥 호들갑을 떤다거나 절대 금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맞아요. 진짜 갑자기 현타가 좀 오래 가는 것도 있고 하기 싫어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러면은 네. 괜히 좀 하기 싫어져요. 좀 싫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그냥 행복해하는 걸 보여주면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한다? 그거는 그 애인분한테는 되게 또 좋은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작전이 아닐까. 저도 그 작전을 많이 당해봤는데, 네. 예. 저는 이제 그 애인한테 약간 우쭈쭈를 많이 해줘요. 음. 약간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네. 막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네. 와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기분이 좋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음. 많이 해주니까 전에는 이런 것도 부끄러워하고 나는 뭐 자기가 뭐 귀엽다는 얘기를 듣는 걸 많이 못했었다. 뭐 칭찬을 많이 못 들었었다. 네네. 그래서 기가 좀 죽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본인이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뭔가 좀 이런 표현들을 하면은 그때 그걸 듣는 상대방이 이렇게 좀 잘 반응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 전에는 많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해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대요. 제가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대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네. 아닌 것 같은데 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하면서 되게 처음에 의아해하더라고요. 의아해하고 좀 불신을 좀 갖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계속 예쁘다 뭐 이렇게 너무 잘한다 네. 좋다 막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주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분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제는 오히려 그 목소리를 듣고 싶대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목소리가 듣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 얼른 자기랑 전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되게 그분한테 맞춤 반응이네요. 네.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연자분도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그 이제 상대방이 그 표현이 없더라도 얘가 나를 싫어하나? 얘가 나를 뭐 불편해하나? 이런 말이 불편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표현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저희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표현을 강요하면 안 돼요. 맞아요. 강요는 하지 말되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루님은 이제 표현의 방식 때문에 뭐 서운했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서운할 건 딱히 없고 네. 상대방이 뭐 서운하다는 얘기를 오히려 들은 적이 좀 꽤 있는데 제가 제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서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표현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이렇게 막 간지럽고 막 이거는 이상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네, 저희 지역이.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뚝뚝하다라고 네, 그렇게 느껴지는 말인데 그냥 얘기할게요. 경상도인데요. 네. 뭐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경상도인데 경상도에서는 다들 뭐 그런 뭐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SNS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서도 뭐 경상도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건데 싸우는 줄 알았다. 맞아요. 네, 저희는 그냥 되게 즐겁게 얘기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싸운다라는 오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로 예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무뚝뚝하다라는 오해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제 이런 서울, 경기 뭐 이쪽 뭐 그런 근방에서 거기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좀 그런 오해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해달라. 나는 예쁘게 얘기하고 있다고. 조금 더 다정하게 얘기해달라. 나 다정한데. 나 진짜 다정한 상태인데. 저는 너무너무 다정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냥 사람이 항상 뭐 다정함을 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저는 뭐 되게 편하게 그냥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도 무뚝뚝하다 너무 뭐 화가 났냐 뭐 삐진 게 있냐 뭐 아니면 뭐 서운한 게 있었냐 저한테 그렇게 나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네. 그렇게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물어보는데 그걸 가지고 네, 그런 서운하다라는 평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해명하고 뭐 하고 하던 그 역사들이 있고 그러면서 내 표현 방식을 이해해줘라고 하다가도 그냥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케이스예요. 그냥 피곤해서 네. 그냥 뭐 못 맞춰줄 거 없고 그냥 피곤해서 이렇게 맞춰주다가 보니까 저도 그 표현에 좀 익숙해지긴 했고 네. 근데 뭐 그 표현한다고 뭐 제가 뭐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무드가 그 본투비 서울 인간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것까지 근데 바꾸라고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연애를 지속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정도는 저 좋아하면 그 정도도 그것도 난데 그것도 좋아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 가지고 네. 근데 뭐 다행히도 그거까지 막 제재하려고 드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맞춰본 적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준 건데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저는 이제 그 사랑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아 진짜요? 쓰지 않습니다. 원래 어머 저는 세상에.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 1년에 한 번 하면 정말 많이 한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좀 돌려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말 사랑해라는 단어 자체를 그 세 글자를 차라리 사랑합니다가 더 편해요. 아 진짜요? 네네. 거의 그 예. 공식적인 말투 아니에요? 예, 사랑합니다. 이게 훨씬 편하고 네. 그런 표현 자체가 너무너무 어색한데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여러 애인들을 거치면서 많이 익숙해졌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까지 예전에는 그냥 진짜 요 목까지 막 그래 하자 한 번 정도는 얘기하자 이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거면 진짜 제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많이 예. 하고 이제 또 제가 엄마한테 그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랑한다. 저도 안 듣진 않았는데 네. 가족한테는 많이 듣기도 했는데 가족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가족한테도 안 하는데 무슨 애인한테. 네. 저는 표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오히려 너는 우리가 많이 표현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너만큼 표현을 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표현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좋아한다 표현하든 예쁘다 뭐 사랑한다 멋지다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네. 뭐 이런 거 귀걸이 이런 거 예쁘게 또 예쁜 걸로 바꿨네 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관심과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랑 완전 반대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안 하기도 했고 네네. 그런 게 낯간지럽대요. 그죠. 안 익숙한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너무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한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좋아한다는 돼요. 좋아한다는 진짜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좋다, 좋아한다 뭐 이러는데 네. 사랑한다도 사랑해는 너무 간지러워서 네. 사랑한다가 그나마 편하고 사랑한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그것도 되게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요? 그냥 사랑한다. 딱 얘기하는 그냥 그 정도? 터프하신데요? 뭐 터프가 아니라 그냥 이게 가장 담백한 수준이다. 네. 그게 내추럴하신 느낌인 거죠. 일단 이런 말을 잘 안 쓰고요. 네. 안 쓰고요. 그냥 네. 뭐 그냥 좋다. 뭐 네 좋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한다. 살림을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근데 좀 진짜 과한 느낌이에요. 근데 참 좀 다른 게 저도 경상도거든요. 네네. 경상도인데 이제 저는 표현이 많아가지고 네. 약간
저희 가족 중에서 혼종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기는 하고. 그리고, 저도 저희 본가족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네, 근데 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안 쓰는 사람인 거고, 쓰는 사람은 쓰라고 하고, 저는 그냥 그렇다고 저까지 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듣는 거는, 근데 듣는 것도 그냥, 이러고 그냥 넘기거든요. 네. 좀 그냥, 하고 그냥 넘기는데, 네. 많이 노력해서 많이 바뀌었죠, 사람이?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애인이랑 그렇게 이제 관계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사랑해라는 말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헤어지고 또 있다가 또 새 애인을 사귀었어요. 네. 그 사람한테 또 이제 시작하려면 그것도 걸려요. 네. 그게 그 사람마다 그게 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네, 제가 사랑해라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노력을 했다예요. 네, 이 정도까지 했다가 되는 거지. 제가 기본 디폴트가 바뀌진 않았고 제가 사랑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대상은 저의 반려동물인 것 같네요. 저 반려동물한테는 그쵸.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해요. 맞아. 네. 걔한테는 그 반려동물한테는 진짜 온갖 다정한 말과 온갖 사랑의 언어와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반려동물한테 막 되게 다정하게 하고 막 사랑스럽게 막 온갖 표현을 다 해주다가 그 뒤 근처에 있던 애인한테 되게 또 무뚝뚝하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무뚝뚝한 방식으로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닌 방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서운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들으셨구나. 예를 들어서 아유 예쁘다, 아유 그랬어, 어이구 그랬어 이러다가 왔냐? 왔어? 그래. 이렇게 완전 하다가 무미건조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마음이 있죠. 네.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네. 거기는 막 온갖 그냥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을 다 끌어다가 하고 있으니까 반려동물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연자분께서 네. 이제 장거리 연애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잘 못 보시잖아요. 장거리 연애. 네.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이제 연락을 얼만큼 하면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 해본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얼만큼 장거리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일단 지역이 다른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도 한 몇 년 사귀었었는데. 네. 근데 연락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했고요. 그리고 자주 봤어요. 네, 그리고 막 뭐 이런저런 교통수단을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상대방 분께서 제가 있는 지역 쪽으로 거의 이사 오다시피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다행이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연락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그게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장거리면 장거리인데로 단거리면 단거리인데로 그냥 연락은 똑같이 이제 그 사람과 하는 연락 텀은 상관없이, 거리에 상관없이 솔직히 지금 연락 수단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무슨 톡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인터넷을 켜야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컴퓨터를 켜야만 연락할 수 있다거나, 집에 가서 뭐 집 전화를 써야 된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핸드폰 그쵸. 다들 있고 핸드폰으로 그냥 이런저런 뭐 연락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연락 텀은 사실 장거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단거리나 장거리나 상관없이 좀 자주 하는 게.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모든 애인들과 연락을 자주 한 것도 아니고, 연락을 자주 하는 애인이 있고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랑 뭐 이렇게 말을 계속 티키타카 이게 잘 되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뭐 어릴 때는 뭐 학교에 있는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일과들이 있잖아요. 그쵸. 각자의 일정들이 있는데 일정에 이게 텀이 안 맞으면 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저는 연락을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시시때때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각자의 일정 안에서의 최대한의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한다. 이건 자주 하는 거고 최대한보다는 어쨌든 좀 많이 하는 편이다. 이러면 자주 하는 거고 네. 일정은 일정이고 일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남은 시간들 중에서 그 틈틈이를 다 합쳤을 때 그 중에서 비율이 적으면 연락을 적게 한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연락을 저는 당장 연락이 와야 돼 이런 거는 진짜 막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굳이 당장 연락이 안 와도 되거든요. 네. 급하면 전화하면 되지.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느님 말씀은 이제 자기가 서로가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이제 제일 좋다. 제일 좋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연락을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연락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일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연락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못 견뎌해서 일단 애초에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만나지 못했던 것 같고 네. 일정을 일단은 어느 정도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일정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락 텀을 가지긴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자기가 연락 될 때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서도 뭐 상대방이 만약에 못 읽더라도 그냥 생각날 때 뭐 이렇게 보고 싶다. 네. 사랑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깨똑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놓고 저도 잊고 있어요. 잊고 있다가 또 연락 오면 연락 왔네 하고 이제 또 시간 될 때 연락하고 네. 또 그러다가 서로 시간이 맞아서 연락되면은 또 오래 그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하느님이랑 비슷한데 연락 텀은 자기가 시간 될 때 하고 상대방이 뭐 또 연락이 오면은 이렇게 받고 대신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왜 내 연락 안 봐? 뭐 하고 있어? 지금 어디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네.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한테도 스트레스를 덜 주고 맞아요. 나도 이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이제 까먹고 있다가 또 그 상대방이 연락 오면 기분 좋다 하면서 이렇게 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가 즐겁게 잘 살아야지 상대방도 편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분도 그냥 두 분이서 맞는 연락 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장거리 연애 하시기 전부터나 아니면 하시면서 쭉 이제 쌓여왔던 연락 패턴들을 보면서 네. 어떨 때 우리가 좀 버거워했나 아니면 어떨 때 우리가 조금 소홀하다고 느끼고 서운해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각자의 그 체력과 정신력이 되는 그 선을 잘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연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연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또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장거리 연애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이제 루나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네네. 한창 흥했던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테스트에서 이제 알다시피 우울하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왜 우울한지 괜찮은지 또 물어보는 경우랑 그렇죠. 빵 샀어에 초점을 둬서 무슨 빵을 샀어?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통 T냐 F냐 테스트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주연님은 그럴 때 뭐라고 물어요? 저는 왜 우울했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샀는지에 조금 더 맞추는 보통 F라고들 판명하는 그런 대답을 주로 하시는군요. 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울해서 빵 샀어요 이러면은 진짜?
뭐 먹는데? 뭐 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샀는지를 조금씩 이제 얘기하는, 직접적으로 왜 무슨 일이야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우울해서 빵 샀으면 사실 제일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맛있게 먹어. 가 끝일 때도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아서. 네. 네, 뭐 그럴 때도 있고 상대방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네, 그래서 루나는 또 뭐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대방이 말에 귀 기울여서 말하는 방식인데도 초점이 다른 것처럼 그쵸, 다르죠. 그 사람 또한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가능한 작은 호의와 표현도 소중하게 여겨야 서로의 간극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네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말이 각자가 보는 시선은 다 다르고 각자가 똑같은 표현을 들어도 이 사람은 표현이 너무 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은 표현 너무 좀 부족하다, 표현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어떤 친구한테는 되게 표현이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표현을 해도 그냥 각자의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저를 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면은 나도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항상 유념하면서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 기준으로 또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루나 생각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의 이제 예쁜 사랑을 기원하며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안녕. 화이팅. 파이팅.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귀여우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귀여우니까 괜찮아. 네, 두 번째 시간 귀여우니까 괜찮아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여운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주차 언니들. 제가 요즘 연애의 고비를 맞이한 것 같아 호다닥 뛰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꽤 나이가 있기도 하고 정체화를 빨리 한 편이라 연애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칭 연애 고수라고 우쭐해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사귀게 된 애인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사귄 지 며칠 됐을까요? 100일 좀 넘었지? 100일 좀 넘었지? 뭐야, 그 코끼리 뒷다리 잡고 있는 듯한 말투는? 설마 모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120일? 자기야, 우리 오늘 123일이야. 몰랐구나. 아니야. 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우리 만난 지 123일째인데 맛있는 거 사줘. 그래. 사귄 지 20일째 되던 날은 투투라고 하면서 서로한테 2,000원 남짓 되는 선물을 교환했었고요. 한 달째 되는 날에도 기념하고 싶다고 키링도 맞춰줬고 100일 전날은 애인 생일이라 1박 2일로 놀러 갔었답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여보세요? 자기 일 언제 끝나요? 오늘 대리님이 급하게 일 주신 게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오늘 우리 못 만나요? 오늘 나 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럼 잠깐 볼까? 지금 준비할게요. 빨리 퇴근해요.
집 앞으로 갈게요. 자기,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많이 기다렸어? 미안. 시간이 늦었는데도 오는 길이 막히더라고. 자, 여기 선물. 어? 웬 꽃이야? 고마워. 근데 자기는 뭐 잊은 거 없어요? 잊은 거? 핸드폰은 여기 있고, 가방도 있고. 아, 감사 뽀뽀를 안 했네. 일로 와. 아니, 그거 말고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요? 오늘? 사귄 지 369일? 아니, 400일 챙기기로 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게 아니라 오늘 그날이잖아요. 5월 14일. 5월 14일? 그게 왜? 로즈데이잖아요. 로즈데이? 그게 무슨 날인데? 아니, 로즈데이라고 서로에게 장미 주는 날이잖아요. 그건 또 뭐야? 아, 로즈데이를 모르다니 충격이에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니까 너무 억울해요. 저도 나름 연애 경험이 있으니까 기념일이라는 거 잘 챙긴다 생각했는데 이번 연애를 하면서 내가 너무 야박한가 싶은 순간이 많아지네요. 솔직히 이건 굳이 챙겨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깨달은 언니들 있을까요? 바로 기념일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입니다. 오, 기념일. 네, 기념일.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하래. 네, 하루님 다시 만나 뵈서 반가워요. 네, 한 코너 만에 다시 네. 네, 바로 다음 코너로 이렇게 또 돌아왔는데 기념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하루님은 저는 이렇게 기념일 챙긴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루님의 기념일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기념일이요? 저 기념일은 챙긴 거. 아, 챙겼던 기념일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되게 제-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연령대마다 달랐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랬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기념일을 막 챙기는 거는 원래 잘 못했고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연애를 반복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챙겨야 하는 기념일 정도라는 그 선이 생겼는데 어떤 기준선이에요? 한 2년 정도까지는 몇 백일 정도는 보통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합의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은 2년 동안 이미 한 거의 뭐 N 백일 정도 몇 백일 정도 하는 거를 7번 정도 했어요. 그 중간 했을 거예요. 2년이면은 그쵸. 2년 정도면 그 중간에 몇 주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의 생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리고 뭐 그냥 다 같이 뭐 또 좋은 뭐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쵸. 어쩌다 보면은 뭐 몇백일이랑 뭐 누구 생일이랑 뭐 아니면 뭐 그냥 연휴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나는 아이디어 고갈까지 오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최대 몇백일 챙기는 건 2년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100일 단위 말고 차라리 한 500일 단위로 끊는다거나 네. 굳이 챙기고 싶다면 네. 저희 십진법이니까 보통 5회 배수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몇 주년만 챙기자라든가 그런 합의를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건 있어요. 상대방이 챙겨주고 싶은 챙겨주기를 바라는 기념일이라면 저는 그런 기념일은 없고요. 네, 그냥 내가 만약에 챙기고 싶은 기념일이 있다 하면 그냥 나만 챙겨도 전혀 상관없는 기념일이고 상대방이 안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꼭 챙기는 기념일보다는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뭔가 주고 싶은데 그냥 할 말 없으면은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뭐 123일에 약간 이런 거를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쓰기는 해요. 뭐 이거 뭐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오늘 뭐 123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거는 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잘 챙기는 기념일보다
제가 혼자서 꽂힌 숫자에 대한 기념일이 생기면 저 혼자서 그냥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번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갑자기 49에 꽂힌 거예요. 77, 49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딱 7일씩 7번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그쵸. 사실 그것도 49제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49제도 챙기는데 49일 정도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그냥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냥 49일 날에 그냥 한번 혼자서 축하해 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네, 일방적으로 그냥 네. 진짜 작게, 소소하게. 소소하게. 아주 타이니한 축하. 그러면 상대방은 좋아하셨나요? 아유, 좋아하죠. 좋아는 하겠죠. 당연히 생각도 못했던 네. 날이니까. 놀라진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또 챙겨줘야 되나? 이런 그런 당황은 했어요. 그런 당황은 했는데 그거 제 마음이잖아요. 상대방한테 바란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챙기겠다는데. 그쵸, 그리고 그쵸. 막 거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서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좀 낯간지러운 말 한 번 더 한다거나 그냥 저 편지 잘 안 쓰거든요. 진짜 안 써요. 네. 근데 편지까지는 좀 힘들고 쪽지 하나 정도 적어준다거나 그런 거. 네. 그거 정도면 안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네, 귀엽죠, 오히려. 그런 거. 그런 정도로 기념일을 챙기지, 저도 로즈데이, 무슨 데이, 이런 거 잘 안 챙기고, 챙기는 거, 그런 거 있죠. 블랙데이에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블랙데이니까 짜장면이나 먹자. 그런 거 재밌잖아요. 삼겹살 데이, 이런 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 그런 것도 잘 못 챙겨가지고, 네. 근데 상대방이 챙겨주면은, 그것도 챙겨주는 대로 받긴 하는데 상대방이 또 원하면은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기는 하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면 저도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화이트데이나 이런 건 저도 잘 안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챙기고 그냥 이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리고 사탕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안 바라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기념일을 챙긴다면 어떻게 챙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1년까지는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해서 챙길 것 같은데 네.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그 주년으로 왠지 할 것 같아요. 1년째부터는? 네. 그때는 이제 그 사이에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챙기고. 네, 기본적인 것만 챙기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챙기면은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은 한 약간 자기가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은 한은 저는 그리고 그건 있어요. 기념일 때 서프라이즈 안 하기. 네, 서프라이즈는 준비하는 사람의 그 준비에 비해서 결과물이 그만큼 나올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냥 둘이 같이 즐거우면 되지 막 서프라이즈 한다고 막 고생하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까지 안 되면은 서로 민망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서프라이즈를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편인데 준비를 해준다면은 고맙게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그 기대하는 만큼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저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반응을 원한다? 그러면 탈락. 안 됩니다. 반전이네. 그렇게 탈락. 맞춰주겠다. 이게 아니라 탈락. 저는 거기까지는 못 맞춰주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한계가 힘들고. 너무 네.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놀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놀라면 사람이 좀 뭔가 준비했던 게 잘 안 나오고 뭔가 좀 본능과 조금 더 직결된 반응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것까지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겠다. 네, 저는 그런 입장이라서 예상치 못한 반응 이런 거. 네, 근데 상대방이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반응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니까 공개 서프라이즈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네. 공개 서프라이즈면은 헤어질 의향도 있습니다. 싫어요. 저도 공개 서프라이즈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공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공개로 서프라이즈 제가 모르는 공개 어쩌고 행사는 싫어요. 저도요. 그거는 너무
끔찍해요. 예. 그 순간 헤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갑자기 서프라이즈 싫어로 결론이 나버렸네요. 그러면 혹시 기념일에 네. 이렇게 싸우신 적이나 뭐 다투거나 뭐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기념일에 싸운 적? 네. 제가 너무 옛날 연애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의 연애에서는 싸우는 거를 잘 안 해요. 네, 잘 안 싸우고, 그러니까 싸워도 막 기억에 남을 정도의 싸움이라는 게 애초에 없고, 싸우긴 싸워도, 그래서 싸웠던 기억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네, 싸워놓고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싸웠다라는 거는 사실상 없었다고 제 기억에는 없어요. 뭐 기념일에 싸웠으면 기억이 조금 더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기억이 없는 거 보면 기념일에 싸운 적이 없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기념일에 만약에 서프라이즈랑 연결해서 해봤는데 기념일에 공개적으로 서프라이즈에 뭔가 한다.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 헤어지나요?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싸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는 반응이 그렇게 절대 원하는 반응 쪽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서운해한다면 서프라이즈 준비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서운해하겠죠? 그러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싸우진 않을 것 같고 싸우면 그냥 뭐 그런 정도면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이유는 뭐 그 누구냐 해봐야 아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기념일이긴 한데 이제 생일날 이제 싸우진 않았는데 이제 다툰 정도? 그 이제 편지로 이게 서운했던 거 이런 거 이렇게 예. 자기한테 서운한 게 있었던 거 얘기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도 이걸 고치도록 노력할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서운한 거 교환하기 약간 이런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서운한 거 교환식 이런 거 했어요? 교환식까지는 아니죠. 이제 네. 그 상대방이 제 생일날 그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준 거라서 서운한 것들을 편지로 써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서운했던 거를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네, 고마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싸운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약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조금 기념일 전에? 네, 기념일 전에 좀 싸운 그런 게 있었다가 이제 기념일날 이제 잘 풀렸다. 약간 이런 건 있었어요. 오히려 더 해피엔딩이네요. 기념일이 있었으니까 뭔가 편지를 쓰다 보니 이게 좀 더 서로 그런 사실 편지나 이런 걸 쓰다 보면은 할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제가 편지를 잘 안 쓰고 못 쓴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쓰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로 하면 막 말이 나오는데 편지를 쓰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곰곰이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편지에 아무 말이나 쓰거든요. 할 말이 정말 없어가지고 저는. 네. 제 편지는 다 아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편지할 거 아니면 정말 공적인 서신이 돼요. 서신까지. 공적인 서신이냐 사적인 아무 말이냐 이거 차이인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전에 그래도 큰 이슈가 있었으면 뭐 싸움이라든가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말들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곱씹어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얘기해 주니까 내가 알았네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좀 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네. 가급적이면은 기념일 좀 얼마 되기 전에 싸우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인가요? 내가 뭐 적당히 싸워야겠지만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뭐 생일이랑 뭐 기념이랑 이런 게 겹치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요? 그런 경우를 들어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 생일이랑 겹치면은 무조건 합쳐서 하고 싶고요. 네, 저는 그냥 서로 개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면 어차피 또 주고 하는 거 저는 만약에 기념일에 선물을 교환하고 싶다. 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뭐 아니면 다음 날 아니면 같은 날에 제 생일이다. 그러면 저는 하나로 그냥 합쳐서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저도 상대방이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러고 싶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그 기념일은 선물을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생일 선물을.
기념일 선물을. 네. 그냥 서로 그 정도는 좀 이제 그거 하는 정도로. 그리고 솔직히 기념일보다 저는 생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겹치면 저는 그냥 기념일은 그냥 생일에 포함된 행사 정도로 그냥 생일인데 기념일이라서 더 좋다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굳이 기념일을 안 챙기는 게 더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생일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들고 이제 저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약간 코스처럼 약간 뭐 점심 때나 이럴 때는 생일 파티를 하고 다 챙기는 거 맞잖아요. 다 챙기는 거네. 그래 아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볼게요. 생일 이렇게 축하도 하고 이제 어디 놀러도 가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기념일 느낌으로 이렇게 기념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냥 근사하게 조금 좀 더 이렇게 그 근사하게 보내고 약간 생일 확장판 같은 느낌으로 네, 좀 더 이렇게 낮에는 좀 더 이렇게 활발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좀 저녁에는 좀 차분하게 그렇게 이렇게 둘이서 보내고 이미 다 계획이 있군요. 뒤지다 보면은 기념일이랑 생일이랑 겹친 날이 언젠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계산을 잘 해보시는 것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념일이 굳이 막 딱 100일이어야 200일이어야 뭐 1000일이어야 뭐 몇 주년이어야 이게 딱 기념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네. 그거 말고도 기념일로 그냥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약간 그 기념일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착해서 이때 기념일이니까 뭐 해줘 맞아. 이렇게 피곤하면은 그게 힘들죠. 맞아요. 거기에 또 에너지라는 게 계속 쓰이잖아요. 네. 쓰이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제 좀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합의하에 우리 언제만 챙기자. 네. 챙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먼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 저희 아까 이 전 코너나 이 코너나 서로 합의를 잘 보십시오. 약간 이런 결론으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원만하게 얘기가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분명히 한쪽이랑 이렇게 얘기가 안 되면 누가 한 명은 실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이제 우리는 언제 챙기고 나머지는 챙기고 싶을 때 뭐 챙기거나 이제 그 하고 싶은 사람이 더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어쨌든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달라서 아까 저는 저대로 기념일 챙기는 게 다르고 주연님도 주연님대로 기념일 챙기는 게 다르듯이 네. 사람마다 이런 성향, 타입 이런 게 또 다르다 보니까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사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끼리 또 사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무조건 같이 얘기해보고 비슷하면은 좋다 생각하면 되는데 비슷하다고 또 안심하고 있으면은 또 세부적인 부분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살아온 인생이 몇십 년이 다른데 그게 다 일일이 다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데 그쵸. 오죽하면. 근데 연인 사이라면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연자 분이랑 이제 그 애인분께서 서로 잘 조율을 맞춰 보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기념일 기준을 잘 조율하시길.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와야 되니까 네. 이소라의 이제 그만 듣고 올게요.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세 번째 코너 할까 말까 시간이 왔습니다. 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사연자를 위해 3주차가 정해주는 할까 말까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사연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인 사람입니다. 지금 취업을 한 상태인데 일하는 곳에서 선배들이 여기는 별로 안 좋은 곳이라 얼른 떠나라 라고 하고 제가 이래봐도 여기는 오래 일할 곳이 못 된 것 같은데 사정상 오래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데 빨리 여기를 나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마저 돈이 드는 현대사회에서 진짜 엄청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오늘의 주제, 눈치채신 언니들 있을까요? 바로 퇴사할까 말까인데요. 이 중요한 순간의 선택을 위해 한번 진심을 다해 나눠볼까요? 정말 고민이 되는 사연이네요. 저는 이렇게 퇴사를 저도 해봤는데 퇴사를 하기 전에는 정말 힘들고 곧 죽을 것 같고 막 번아웃도 심하게 오고 현타가 와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또 어떻게 회사를 가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데 퇴사를 결심할 때 네. 그랬는데 이제 다른 직장을 안 알아보고 무작정 퇴사를 했었어요. 일단 나가보자. 네, 너무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사람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뭐 현실적인 걸 떠나서 이것도 현실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퇴사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일 수 있죠. 네, 저도 그때 당시에 하루에 100명 이상 사람을 봤어야 돼가지고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제가 케어하고 진상 다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싫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이 너무 들다 보니까 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또 직장 내에서는 또 사회 정치도 있고 이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사람 안 만날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한 달 정도 이제 회복 기간 갖고 하니까 좋았는데 좋네요. 네. 네, 그 뒤에 돈 모아놓은 걸로 막 쓰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시 재취직을 해야 되는. 네. 재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네요. 네. 시기가 그렇겠다. 네. 네, 코로나도 있었고 또 그 취업 시장이 점점 얼어붙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난이 오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취업 시장도 같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취업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드셔도 조금은 참아보시면서 이직할 곳을 물색해서 면접까지 보시고 합격을 하신 다음에 한번 쉬시는 게 휴가로 쉬시는 거? 네, 휴가로 이렇게 퇴사 전에 일주일 정도 연차 남은 게 있다면 네. 그런 거 써가지고 좀 쉬시고 그 다음 회사로 넘어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힘이 든다면 새로 이직할 곳에 한 2주 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퇴사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쉬는 텀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로 넘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맞아요. 근데 무작정 퇴사하는 거는 요즘 실업급여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그쵸. 네, 무작정 퇴사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지금 또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니까 부담스럽다면은 차라리 뭐 진짜로 퇴사하시고 좀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재취업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답이긴 하겠지만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를 알아보면서 나 퇴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네. 조금 그 힘든 게 약간 남일처럼 느껴지니까 아, 그쵸, 그쵸.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퇴사 날짜를 기다리면서 네네. 나 이제 3주 뒤면 퇴사한다. 이런 마음이면 그죠. 조금 이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진짜로 남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곧 퇴사할 건데 조금 막 일을 망칠 정도로까지 막 하면은 피곤해지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더라도 좀 일을 대충 해도 되고 그냥 약간 뭐 욕 먹으면 어쩔까요? 거기서 욕하든 말든 사실 니네 욕해서 솔직히 여기서 자기들이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욕을 해봤자 난 나갈 사람인데 니네들이 결국은 니네들 손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약간 시험시험 하면서 이제 퇴사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사연자 분께서는 네. 사정상 또 오래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나오고는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하래님이라면 사정상 오래 다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어떤 걸 좀 보고 좀 오래 다니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최소한의 워라밸이 있는 연봉이 좋은 곳. 그러니까 워라밸은 어느 정도 뭐 거기에 사람이 안 좋든 아니면 뭐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일단은 사람이 좋으면 당연히 좋고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좋고 워라밸도 잘 지켜주면 너무 좋고 네. 복지 좀 다 좋고 그런데 결국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 돈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얘는 돈이 많으면 많이 줄수록 좋고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거는 참고 다닐 수 있기도 하고 저 약간 그건 있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그리고 일하는 데서는 별로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약간 그 순간 잠깐 오는 그 스트레스 정도는 있는데 지나가요. 그게 별로 안 쌓여요. 내 회사 아니라서. 네. 또 이럴 때 항상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막 바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욕해요. 욕하고 집에 와서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나면 욕은 해요. 근데 네. 재밌는 이야기로 욕을 하는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푸는 정도의 욕이지 이런 일 진짜 있더라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랑 풀 수 있는 정도지 막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롭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순간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그쵸. 이 사람 미쳤나 싶으면서 막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왜 이러지? 너무 일을 못한다. 진짜 일 못하는 사람 있으면 전 진짜 싫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일 못하네 하면서 그냥 막 속으로 욕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욕도 많이 안 하고 점점 이제 그 사람은 제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사람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굴리는 이 회사가 이상한 거고 네. 그럼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이라도 잘 줘라. 그쵸. 약간 그렇게 하고 저 약간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막 마음에 크게 담아놓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스트레스 안 받아가지고 뒤끝이 없으신 그런 성격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애정이 없어요. 회사는 돈 버는 데라서 네. 이 회사에서 내가 막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뭐 물론 이제 커리어적으로나 뭔가 이룰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막 여기서 이 회사가 나의 막 멘탈을 막 장악하고 이럴 거면은 굳이 이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그냥 그런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연봉 같은 돈이 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죠? 연봉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선 이상을 번다면 계속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워라밸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주는데 주 6일이고 막 네. 10시간씩 하고 막 이러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내 삶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주 6일 하면 진짜 그만큼의 돈을 더 많이 주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쵸. 왜냐면 그러면 저는 한 1년만 다니고 관둘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은 네. 자기 삶이 그래도 좀 없는 거잖아요. 맨날 집에 오면 뭐 맞아요. 8시, 9시 되고 그러면 씻고 바로 잠들면 또 아침이 되고 이러면은 자기의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네. 그냥 계속 잠만 자고 피곤해하고 이게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워라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동료 관계까지 좋으면 정말 좋은 거. 물론 다 좋으면 다 좋죠. 다 좋죠. 근데 이제 그치만, 순위를 따진다면은 순위를 따진다면 이제 연봉 그다음에 워라밸 이제 동료 관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은 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생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적다. 네. 그러면 생계조차 유지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 그게 만약에 충족이 된다. 그러면 저는 최대 이제 워라밸까지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동료 관계는 어차피 회사에서 보고 말 사람들이니까 네. 그냥 그때만 일 좀 제대로 1인분만 하고 퇴근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워라밸이 좋으면 이제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이 오히려 많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시간을 더 쓰고 하는 게 낫지. 워라밸 안 좋은데 또 연봉만 좋다고 해서 워라밸이 안 좋아버리면 네. 스트레스 풀 시간도 없어서 나중에는 빠르게 번아웃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저요 그것도 있어요. 저는 연봉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준 만큼 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좀 낮다, 급여가 낮다, 그만큼만 일해요. 네네. 그리고 급여가 좀 좋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요. 제가 조금 더 진심을 다하니 아니하는 급여의 차이, 숫자가 얼마나 찍히느냐의 차이, 그런 것도 있어서 요만큼만 주면은 저도 그만큼밖에 할애를 안 해요. 일단은 정신적으로도 할애를 안 하고 그만큼 주고 이만큼 바라면은 그냥 저는 일 못하는 사람으로 해요. 네, 그냥 나 요만큼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 못하고 그 중간중간에 그냥 일 대충 해놓고 딴짓을 더 많이 하죠. 네, 다른 걸로 제가 그 금액을 좀 세우려고 하죠. 여기서 전기를 좀 더 쓴다거나. 네. 약간 휴대폰 충전 같은. 뭔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른 작업을 좀 한다거나. 그래서 대본 좀 많이 썼거든요. 좋은데. 예, 뭐 그런 것들.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많이 주면은 진짜 열심히 해요. 많이 주는 곳은 좀 열심히 하고 많이 주는 일은. 네. 적게 주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런 회당 페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사회를 보러 간다. 뭐 이런 걸 해도 많이 주면은 더 열심히 하죠. 네. 근데 그쵸. 물론 그건 있어요. 퀴어 단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죠. 사실 저희 뭐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면은 뭐 퀴어 단체가 아니더라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주겠다 하면은 사실 아예 안 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예 안 가고 오히려 더 주는 대로 가는 게 낫지. 그 시간에 쉬는 게 낫지.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진짜 일로만 하는 거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돈도 그만큼 안 되겠는데 그걸 내가 왜 하나. 그렇죠. 아니면 뭐 건당 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한 번씩 들어오면은 뭐 사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따져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이것만 받아? 그러면은 굳이 안 가겠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저의 과거의 저의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
돈이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진짜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돈 많이 주면 좀 고민을 시작해요. 그 정도의 가치에 부합하는 금액인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약간 등가 교환 같은 느낌으로. 네. 이 정도 내가 정신력을 쏟을 법한 금액인가? 그렇게 했을 때 가치에 부합하는가? 네. 그런데 좀 모자란 것 같다? 에이, 그럼 못하지. 약간 이런 그쵸. 느낌. 네. 왜냐면 나도 사람이 있고 정해진 시간도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할애해서 네. 교통비며 뭐 가서 이렇게 준비하는 비용이며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도 좀 남아야지 우리가 가지. 그죠. 그게 아니고 딱 맞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면 안 가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돈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사연자분께서는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네. 만약에 퇴사를 해야 된다. 그럼 안전 퇴사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안전퇴사라고 하는 게 내가 이직할 곳을 찾아놓는다는 의미 안전퇴사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막 깽판 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오는 그게 안전퇴사로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퇴사는 이제 다른 곳을 좀 구해놓고 나에게 안전한 퇴사? 네, 회사에게 안전한지 나에게 안전한지 궁금했어요. 약간 나한테 안전한 게 우선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사연자분께서는 빨리 나오고는 싶은데 또 뭐 사정상 오래 다녀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정상 이러니까. 오래 다녀야 될 것 같다는 게 되게 어떤 의미인지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좀 추측을 해보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내가 돈이 뭔가 좀 필요해서 그런 사정상 오래 다녀야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 커리어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내가 이 다음 곳에 가더라도 커리어가 뭔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여서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은 채워야지 다음 이직이 좀 내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사정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후자라면은 사실 뭐 안전퇴사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후자라면은 그냥 그 회사와 나를 분리하는 그 멘탈 회사에서의 나와 그 회사 밖에서의 나의 그 정신과 육체까지는 분리 못하니까 정신을 네. 좀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어떤 경우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그렇게 오래 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저도 그런 연습을 예전에는 이제 초반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놨어요. 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네. 회사에서는 지금의 나의 이미지 다 필요고 그냥 회사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가장 일하기 편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MBTI로 뭐 요새 그런 걸로 얘기를 하면은 네. 뭐 회사에서 일하기 되게 좋은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그런 타입을 찾아요. 네.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캐릭터 설정을 하는데 그 캐릭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디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캐릭터를 하나 짠다라고 생각해서 성격이나 네. 아니면은 내가 특히나 뭐 퀴어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래서 지금 뭐 누구랑 동거를 하고 있는지 동거를 하는 거 안 밝힐 건지 혼자 산다고 할 건지 그냥 본가에 산다고 하면 좀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대충 뭐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요새 그냥 사실혼 그냥 남자친구 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네. 아니면 그냥 뭐 사촌이랑 산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 같고 네. 동거하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캐릭터를 미리 다 짜놓고 회사 가면 나는 그냥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막 괜히 막 우왕좌왕 헷갈리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근데 막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이면은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내가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그냥 그 정도의 가면만 두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회사에서 얘기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냥 그 사람들 회사 사람들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회사 사람들과 웬만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안 나누는 편이에요. 그냥 하기는 해도 진짜 누가 들어도 이게 누가 얘기한 거지 싶을 정도로 되게 무난한 얘기들만 대충 하고 네. 그냥
네, 그냥 일 얘기나 하고 음. 굳이 그 사람들이랑 친해질 생각이 없어서 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또 어느 정도 가깝게 뭐 따로도 만나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잘은 못 만나겠더라고요, 저는. 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후에 또 다르게 만나게 된다면 그거는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인연을 다 새로운 인연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있는 동안은 별로 그냥 딱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는 앉아있는 어떤 로봇 중 하나. 아, 약간 그쵸. 이런 느낌?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딱 1인분만 하자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할 때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냥 일만 해요. 아, 일만 하고 일 다 끝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을 조금 얘기하고 딱 이런 스타일이어서 말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말을 안 하고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끝냈다 하면 얘기 좀 하다가 또 그런 전산 처리하는 게 있는데 이제 네. 그거를 확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확인을 2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하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요. 내 할 일 다 해놓고 한다. 네, 그쵸. 네, 저도 할 일 다 하긴 하는데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일만 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 로봇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스몰 토크는 해요. 근데 그 스몰 토크 내용이 최대한 제가 뭘 많이 얘기 안 하고 얘기해도 되는 정도가 설정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안에서. 네, 그러다가 나중에 정 귀찮아지면은 그냥 그런 적 있어요. 막 SNS를 막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SNS 계정을 서로 알려달라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네. 예전에는 아예 그냥 비퀴어들과 소통하는 계정을 따로 파놨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귀찮아서 그냥 제가 쓰는 퀴어 계정, 사실 퀴어 계정도 아니고 그냥 제 계정인데 네. 퀴어 얘기도 있고 그냥 왜냐면 제 얘기하다 보면 퀴어 얘기도 나오고 막 아무 얘기 다 나오는 그런 네. 계정 그냥 하나를 그냥 따로 안 만들고 그냥 그걸로 주고 뭐 굳이 이거를 뒤져가지고 내가 퀴어인 거를 알려고 하면은 알아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있긴 했는데 그냥 거기는 솔직히 오래 안 다녀서 상관이 없긴 했는데 그렇게 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그 전에 이미 알았을 거라고. 저는 진짜 저는 일반틱하게 네. 다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니래요. 아, 진짜요? 몰라요. 그냥 알았을 거래요. 그래서 그냥 네. 뭐 알았겠지 뭐. 그냥 되게 머쓱하더라고요. 약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걸어 다니는 커밍아웃 이런 느낌인가요?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네. 저는 일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혹시라도 퀴어 문화 축제 저희 6월 1일 날 오시면은 저도 부스에 뭐 조금 있을 예정이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일스인지 아닌지 꼭 판단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란지 알아요? 일반 레즈 스타일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뭐 어쨌든 어쨌든 되게 치욕적이었어요. 치욕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일코가 잘 안 되더라.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반 스타일로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저희 외형과 이런 게 좀 다르게 느끼니까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알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 진짜 머리도 많이 기르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희 이 사연자분이 회사에서 어떤 사정상 오래 다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회사를 이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어디를 가도 저는 이상한 부분은 모든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라이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땡라이의 법칙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람들은 그 약간 질량 보존 법칙처럼 항상 어딜 가나 꼭 그 총량 보존이라 했다. 맞아.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있어요.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다 괜찮다? 그럼 내가 그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 분명히 내 눈에 이상한 사람 분명히 보일 거고 나랑 안 맞는 사람 보일 거라서 이직만이 이직과 퇴사, 이직 뭐 이런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가 좀 놓고 뭐 그래 뭐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굴면 나는 나대로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좀 가지는 게 뭐 쉬운 거는 아니지만 아닌 사람이 이러려고 하면 좀 쉬운 건 아니지만 나만의 그런 방식을 좀 찾는 게 좀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정말로 안전 퇴사든 안전 뭐 근속이든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래님은 일단 멘탈적인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만들어서 좀 다녀보는 게 좋겠다 이쪽이신 건가요? 네, 근데 뭐 그걸 강하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관리? 강하진 않더라도 뭔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회사를 대하는 방식을 연습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방식은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뭐 예시 정도나 저희가 들었지만 그냥 나만의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뭐 비슷한 방법으로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각자마다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멘탈적인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버텼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버티다 보면 일주일 내가 버텼네 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버텼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보는 거예요. 너무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그냥 당장의 앞만 보고 그냥 일단 하루 보내고 내일 출근하면은 이제 금요일 하루 남으니까 주말이니까 좋아하다가 월요일 일단 출근해야지. 화요일 힘든데 수요일 힘들지만 곧 금요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잘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은 내가 더 잘할 거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단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뭐 연차가 쌓이고 하면은 그것도 뭐 이렇게 쓰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버텨보셨다가 일단은 무조건 1년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달 버텨보자. 맞아요.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버티고 나면 내가 한 달 버텼네? 그 다음 달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6개월 버텼네? 6개월 버텼는데 내가 여기서 퇴사하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텨보다가 뭐 한 8, 9개월 때 또 번아웃이 온다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다녔는데 퇴직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더 기다려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버텨보다가 1년 됐는데도 그런 생각이 좀 더 든다? 계속 든다 하면은 그때 이제 이직처를 알아보고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고 좀 쉬면서 이제 하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쉬면서 나름대로 알아보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은 또 있을 테니까 이런저런 조언 많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룰라님이 또 여기다 코멘트를 적어주셨는데 저는 동료 관계가 좋고 커리어가 보장되는 게 근속 사유 베스트예요. 우리랑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하루의 절반 가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시너지가 좋고 일이 힘들고 돈을 덜 벌더라도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든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 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버틸 만큼 버티고 정말 심신이 지쳐서 이제 번아웃이 될 것 같으면 미래의 나를 위해 과감하게 퇴사합니다. 이직처를 알아도 퇴사하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이직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는 것도 젊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내가 제일 중요함, 별표 5조 5적에 땅땅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요. 저는 이제 루나처럼 그렇게 정말 끝에 끝까지 번아웃 될 것 같으면 퇴사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애초에 이렇게 나를 갈아넣는 데를 그렇게까지
제가 안 갈리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물론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일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레주파를 지금 오래 하고 있잖아요. 10몇 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네. 이걸 생각해봤는데 아까 주연님이 좀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데 결이 완전히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했어요. 그렇게까지 막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되게 사소하지만 재밌는 거, 즐거운 어떤 포인트 하나 가지고 그냥 그러면 해볼까? 그러면 이거 할까? 재밌겠네? 약간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만 잠깐 쫓다가 보니까 이렇게 온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 4, 5년 차 됐을 때 이미 레주파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나 요거는 이제 내가 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누군가 작가가 저를 꼬셨죠. 뭐 재밌는 드라마를 제가 라디오 드라마 하는 거 막 좋아하는 거 알고 재밌는 드라마를 써주겠다. 그 말에 꼬여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해서 했다가 그 다음 해 또 그만할까 하면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년에 이거 같이 하자. 그냥 그 코너 하나가 재밌을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한 8년, 9년, 정신 차려보니까 10년, 정신 차려보니까 10몇 년 약간 이렇게 그리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미 좀 익숙해져서 그냥 하지 약간 그냥 이렇게 다음 해에 더 이상 그런 고민을 깊게 안 하고 그냥 한다. 그러면 뭐 하지? 재밌는 거 뭐 하지? 네. 이거 재밌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서 좀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만약에 조금 많이 힘드실 때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사소하더라도 즐거운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들어오는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든 네. 아니면은 진짜로 가는 길이 이 회사는 가는 길이 뭔가 되게 예쁜 길이 있다. 아니면 가는 길에 길냥이가 있다거나 예쁜 애가 있다. 그래서 맨날 난 출근하면서 얘를 보고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어. 아니면 그 근처에 맛집이 있다거나. 그러면 뭐 밥 먹으러 거기 갈 수 있어. 뭐 맛있는 뭐 디저트 집이 있다거나. 네. 그러면 항상 거기 가서 디저트를 또 먹는 거죠. 그 근처에는 뭔가 맛집이 많아. 아니면 뭔가 음식점이 많아. 그럼 갈 때마다 음식점 투어를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뭐 점심 때 힘들면 뭐 저녁 때 가면서 돌아가면서 음식점 투어를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회사 아니든 밖이든 뭔가 그냥 내가 사소하게라도 즐거울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정도 찾으셔서 최소 하나만 찾으셔도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좀 스트레스가 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소한 하나가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의 이런 얘기들을 잘 참고하셔서 퇴사나 뭐 더 오래 다니실 건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만 클로징으로 돌아오고 사연자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요? QWER의 고민 중독. 고민이 많아서 고민 중독? 네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고민 중독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오면서 클로징 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인사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저는 이번 방송을 끝으로 레주파를 그만하는 건 아니고 3주차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만나 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루나와 함께 또 주연님이 즐겁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1주차와 4주차에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주인 4주차에 또 만나요. 안녕.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이번 달도 다양한 사연과 콘트 어떠셨나요? 점점 더워질 여름나기 같이 준비해보면서 다음 달에도 함께 재밌게 놀아요. 물론 레주파 SNS를 통해 많은 사연도 보내주세요. 그럼 6월에 찾아올게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heck it out. Listen.